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시입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권이 이제 좀 피크라고 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비트코인 시황 분석, 8월 10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재차 어제 장중에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으로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현재 지금 일봉상의 기준선에 저항에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저는 음봉의 몸통의 길이를 보았을 때 직전 양봉에 비해서 이런 직전 양봉의 몸통 범위를 크게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런 상승 중에 어느 정도 눌림이 발생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종가 마감 역시 일봉의 일목상의 이런 전환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전환선 위에서 마감해준 모습으로 현재 이러한 돌파의 시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캔들 지금 구름대 상단 위 그리고 일봉의 전환선 위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주요 키레벨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후행 스팬 여전히 캔들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이런 거래 구간에서 캔들이 형성된 구간에서의 이제 과거 거래자들의 매도 탈출성 매도에 따른 매도 압박은 이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적인 분기점, 이제 이런 직전 상승에 대해서 이런 상승 구간의 1대1 대응 구간인 시간적인 분기점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8월 10일입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런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이제 오랜 하락장을 겪고 오면서 이제 이런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항상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이제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현재 이제 그런 장중에 그런 상하방의 단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기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자, 보조지표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날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 이후에 추세선을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현재 돌파한 추세 구조에 대한 테스트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차트상의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RSI 일봉 차트상 50선 현재 지금 테스트 중으로 50선 위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위를 향하게 될 경우 자, 계속해서 이제 상방의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MACD 라인 같은 경우 MACD는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이제 변했고 전환되었고 현재 이런 골든 크로스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MACD 라인 0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다 강한 상승의 추세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MACD 라인이 0선 위를 강하게 이제 이런 시그널 라인과의 이격을 만들면서 가파른 기울기로 관통하는 모습이 나와줄 때 좀 그런 큰 상승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조지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톰디마크 시퀀셜상 현재 지금 1번 셋업 상승 셋업의 1번 형성 이후에 현재 2번, 3번 무리 없이 어제 역시 음봉이었으나 상승 셋업의 3번으로 이제 연속되는 모습으로 복마감 해준 거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일봉상 상승 셋업의 4번으로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 캔들이 이제 상승 셋업의 4번으로 연속되기 위한 조건, 종가상 마감의 조건은 29,075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위에서만 29,075 위에서만 일봉의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이런 상승 셋업의 연속에 대해서 크게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가격적인 조치가 나와주면서 현재 미결제 약정, 빠르게 상승했던 미결제 약정은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증가하였던 포지션의 정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측 레버리지 비율 역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이제 현재 점진적으로 나눠지면서 조금 이제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 구간에서 이제 거래소 입금의 고래 비중이 단기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 자체는 이제 저녁 시간 CPI 발표 시간에 맞춰서 어떤 시장을 흔들기 위한 어떤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물량의 입금의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위아래 또는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만들 수 있다 라는 관점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 분포하고 있는 이제 고레버리지 포지션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현재로서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중에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먼저 발생하면서 장중 하락을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숏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높아 보인다 라는 것이고요. 차트에 표시해 본다면 이러한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포인트는 현재 이러한 월봉시가와 주봉시가 부근 29K 초반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러한 유동성을 청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청산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숏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을 잡아먹으러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해석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한 숏 포지션의 청산 유동성 레벨은 이 구간입니다. 30.4K 구간에 이제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아래로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청산시키는 움직임, 그리고 장중 이제 분기점에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단에 위치한 이 유동성 레벨을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상승 이후에 현재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서, 자, 이러한 조정의 형태는 조정을 동반하면서 현재 지금 돌파했던 이러한 추세 구조에 대한 리테스트의 관점, 그리고 돌파한 구름대에 대한 수평 레벨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현재 지금 해석해 볼 수 있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후행 스팬 역시 이제 이런 의문 상단 위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현재 구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자, 이런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4시간 봉 차트상 선행하고 있는 구름은 양운으로 현재 상방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 이후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그러한 이제 판단의 기준은 파동의 절대 법칙을 고려해 보였을 때, 자, 이러한 한 번 내려왔던 이러한 저점 구간 위로 이제 가격이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 이런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면, 자, 이러한 한 차례 나왔던 파동의 지점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한 파동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가격적인 기준은 29,628이 되겠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CPI 발표에 맞춰서 어떤 하방으로의 변동성 또는 상방으로의 변동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 이러한 구간 가격적으로 쭉 내려오더라도 현재 지금 이 아래에 구름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신다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롱포션의 청산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헷갈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그러한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비율보다 고레버리지 숏 포지션의 비율이 더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 구간에서 그러한 이제 아래로의 유동성 확인 없이 바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일 경우, 이러한 돌파 이후 이런 추세 구조에 대한 리테스트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 높은 확률로 이런 상단의 이제 유동성 구간의 체크와 더불어서 이제 직전의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차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역시 보조지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RSI를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 RSI 자체는 14개의 캔들이 얼마나 어떠한 방향으로 제 강도가 형성되는지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라고 해서 이제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매도라고 해서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RSI가 과매수라는 것은 추세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것, 추세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다시 과매수권 밖으로 또는 과매도권 밖으로 돌아갈 때
이런 것들이 풀릴 때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강했던 추세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를 잡을 때, 자, 과매수다라고 해서 어떤 반대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매수권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과매수권 밖으로 빠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반대 관점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 좀 잘 적용하셔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시간 봉 차트 마찬가지로 이제 50선에 대한 확인 중으로, 자, 50선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일 가능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거에서 RSI 다시 50선 아래로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MACD 라인 같은 경우 현재 히스토그램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하방 교차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MACD 라인이 이제 시그널 라인과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을 내기 위한 수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차트에서 MACD를 보실 때 현재 지금 MACD 라인의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톰디마크 시퀀셜 같은 경우 현재 한 차례 1번부터 9번까지 상승 셋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현재 이런 9번 이후에 단기적인 반전, 추세상의 반전하는 움직임, 하락 셋업 1번 형성된 이후에 이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현재 4번까지 연속 중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지금 한 차례 완성된 상승 셋업으로 인해서 이제 톰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상 현재 지지 구간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 형성된 모습으로, 자, 이 구간은 가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29.1K 부근이다, 29K 초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만약 CPI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이제 아래로 한 차례 더 내려오는 움직임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월봉식과 주봉식과 형성되어 있는 29K 초반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가격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의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다 라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 차례 완성된 이런 상승 셋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러한 가격 구간, 이후의 가격 구간 자체는 이런 상승 셋업에 이런 완성된 셋업의 영향 범위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 셋업이, 자, 상승 셋업에 다시 이제 대응하는, 한 차례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승 셋업에 대한 이제 룰리랩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4시간 봉 차트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비트코인 차트와 더불어서 현재 테더 도미넌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 현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으나, 자, 이런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모습으로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이 연장된다면 이건 역시도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움직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 이런 주요한 지지 구간 이탈 이후에 재차 반등해서 이러한 저항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자, 이러한 교점 구간에서 이제 CPI 발표와 또 경고를 겹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CPI 발표에 따라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다시 한번 아래를 향하게 될 것인지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분기점이 형성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날에서 장중에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다. 또 마침 또 좋은 CPI 발표라는 재료가 있다라는 것이지만 결국 그러한 것은 단기 변동성의 재료로서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한 분기점에서의 움직임 이후, 단기적인 움직임 이후, 자, 이러한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이제 남은 8월 기간 동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자, 그러한 관점이 현재 우세해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긁어서 모아 수집하고 이제 읽어보고 참고하면서 어떠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크겠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이제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데 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 텔레그램에서는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드릴 수 있겠고요. 심플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의 기준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오늘 CPI 또 분기점 구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